오늘 특강 내용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특강의 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강의가.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6가지 특징. 그 다음에 이게 특강의 묘미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책을 혼자 읽으셨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슥 넘어가셨을 거예요. 좋은 얘기네 하고. 근데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나는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나? 라고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정말로 자주 여러 번 이렇게 곱씹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술은 진짜 제가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칩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뇌에 이걸 이식시켜 드릴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결국 우리 인생에서 우리 마음이 힘들어서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마음이 힘들어서 우리 인생이 괴로운 경우가 그냥 대다수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선생님들이 안 엘렌 클레르 박사님이랑 뱅상 트리보리 심리학자 선생님이 이 책을 쓴 취지가 뭐냐면은 그래 너무 힘들면은 정신과 찾아오고 임상심리학자 만나야겠지만 이 책을 그냥 읽고 나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학자 만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봐라. 그러니까 취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뇌과학 플러스 심리학이다 보니까 공부 저는 이 책에서 이 책에서 이제 좋은 취미 활동, 건설적 취미 활동, 뇌를 좋게 바꾸는 방향에서 이제 언어 공부 같은 게 언급이 많이 되지만 언어 공부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이걸 조금만 굴절 적응해 보니까 그래 영어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도 너무 많이 깨닫고 배웠어요. 그냥 명저 그 자체입니다. 인생책. 그래서 댓글 하나 같이 읽어보시면은 우리 닉블루님께서 5일 전부터 매일매일 마음의 기술 특강을 듣고 책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어느새 벌써 완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훌륭하시죠? 그러니까 5일 만에 책을 다 읽으신 거예요. 근데 더 훌륭하세요. 저도 박사님처럼 시간을 재며 읽었는데 5시간 50분 걸렸네요.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죠? 이렇게 스타바치로 시간 재면서 읽은 거. 그러면은 책을 그냥 효율적 면에서 봤을 때,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무조건 더 빨리 읽습니다. 환경 설정이 됐기 때문에. 한 번의 완독도 좋지만 앞으로 틈틈이 꺼내보고 특강도 다시 들으며 제 삶에 최하할 때까지 행동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갈아 넣는 멋진 특강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이런 닉블루님 같은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진짜 영혼을 갈아 넣을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갈아 넣을 겁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오늘 또 내용이 나와요. 좀 소름 돋네. 지금 읽으면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 찍을 때 진짜 힘들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관련해서 오늘 그게 마음의 기술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마음의 기술은 책이 왜 이렇게 좋냐? 작가님들이 훌륭하셔서 그래요. 일단은 그 백그라운드의 콜라보가 환상적이었어요. 정신과 의사이면서 신경과학자, 뇌과학자, 그다음에 임상심리학자. 그러니까 뭐요? 임상심리학자는 케이스가 많거나 스토리가 더 많겠죠. 정신과 의사랑 신경과학자는 펀더멘털이 더 좋겠죠. 그렇죠? 너무 콜라보가 좋았고 우린 안 엘렌 클레르 박사님은 누가 봐도 좀 대단한 분이에요. 심리학 석사 받으셨죠. 뉴로사이언스 뇌과학 박사 받으셨죠. 그 다음에 6년 있다가 의사 되신 거예요. 보통 이러면 이제 뇌과학자로 커리어를 그냥 왜냐하면 여기까지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 진짜 뒤지게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박사 티시스 쓰고 이렇게 실험하고 연구하고 하려면은 그럼 이때쯤 되면은 학교를 한 번 더 간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되셨어요. 정신과 의사.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끝판왕들이 콜라보로 써줬기 때문에 이런 명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게 가장 최근 대국민 필독서 시리즈 라인업이거든요. 요 3총사는 왜냐면은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 이거랑 좀 엮여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퓨처 셀프 마음의 기술 강인함의 힘은 제가 여러분 강인함의 힘 찍을 때 퓨처 셀프랑 얼마나 많이 연결되는지 보여드렸죠. 요번에 마음의 기술 특강에도 강인함의 힘도 언급되고 퓨처 셀프도 언급이 됐죠. 요 세 개는 너무 잘 엮이는 책이어서 이거는 세트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퓨처 셀프는 특강이 50개 있고 고 작가님도 이제 차근차근 우리 고 대표님도 찍어 드릴 거고 마음의 기술은 23개가 결국에 완성이 될 거고 강의남님도 한 30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강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깊게 읽고 이렇게 하기가 좋죠. 그다음에 이제 댓글도 있어서 특강 보시면서 이제 댓글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상호작용하는 느낌도 나죠. 그래서 오늘은 이 34장인데 제목 자체가 너무 좋아요. 행복 추구. 그냥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렇죠? 심리학은 주로 정신질환을 이해하고 그 치료법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연구는 대개 질병의 원인과 환자의 경험 그리고 장애의 작용 및 그 치료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긍정심리학은 일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이유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연구한다. 난간이 닥쳐도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이제 긍정심리학이 공부하는 핵심 중에 하나래요. 어떤 사람이 장애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빠르게 회복하는가? 긍정심리학은 지난 2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세계보건기구와 캐나다 공중보건국, 여기 레퍼런스도 있죠. 보건국은 뇌가 적응할 수 있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긍정심리학 기법들의 개발의 목록을 만들었다. 목록이 오늘 나오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예요. 자신을 의식한다. 자각한다. 당신의 강점과 재능 그리고 잠재력은 무엇인가? 어떤 자원을 활용하여 행동으로 옮기는가?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며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라. 이는 인지 재구조와 의사결정 기법을 통해 개발된 아이디어다. 이런 게 여러분 다 마음의 기술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다 직접 책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른다니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 선수들은 항상 코치가 있어요. 피드백을 주는. 왜? 내가 나에 대해서 당연히 가장 잘 알겠지만 결국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나를 더 이렇게 디테일을 찾아주는 분들이 최고의 코치고 최고의 멘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면은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되거든요. 내 강점은 뭐지? 내 재능은 뭐지? 내 목표는 뭐지? 나는 언제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써봐야 돼요. 그러면서 쓰면은 객관화가 돼요. 그 다음에 쓰고 나서 1년 읽다 있고 6개월 읽다 있죠? 그러면은 그때 쓸 때 감정이랑 다시 읽을 때 감정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객관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PDS 다이어리 자꾸 여러분 보고 써보라고 강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 2, 3년 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의식해야 되는데 의식을 못해요. 뭘 의식해요? 타인을 의식하고 있어. 오늘 좀 갑자기 수준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괴로워해. 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지?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 소름 돋죠. 그렇죠? 그다음에 감정과 스트레스를 조절한다. 여기 아까 우리 닉 블루님께서 영혼을 갈아 넣은 멋진 특강 찍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진짜 갈아 넣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이게 쉽게 찍는 것 같지만 벌써 1시간 동안 계속 망해갖고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자마자 밥 먹으러 갈 거거든요. 감정과 스트레스를 조절한다. 이런 능력은 마음 챙김, 감정 수용, 시차 기법뿐 아니라 문제 해결과도 관련이 있다. 이게 진짜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니까 앞에 책 내용이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고 대표님이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일종의 마음 챙김을 해요. 그 대화를 통해. 근데 그게 또 여기 나와요. 효과적인 소통과 영양가 있는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이게 다 소름 돋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운동이에요. 어저께도 아내한테 어저께 좀 추웠거든요. 오늘 운동 갈까 말까 굉장히 망설여지네 이랬어요. 근데 벌써 그날도 일을 많이 해갖고 그러니까 인지적 부하가 꽉 찼어요. 꽉 찼어. 결국에 운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고중량 스쿼트를 5세트 하러 갔어요. 5세트.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맨 처음에 한 30kg로 시작을 해서 40kg, 50kg, 이제 50kg 넘어가면은 제가 이제 올바른 자세를 하기가 쉬워지지 않기 때문에 60kg, 70kg, 80kg는 이제 한 두세 개씩만 합니다. 두세 개씩만. 50kg까지는 10개씩 꼬박꼬박 하고.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80kg까지 했어요.
이제 80kg는 2번 했어요. 2번. FM 자세로. 그거 딱 하고 나죠? 스트레스가 진짜 다 없어져요. 쫙 사라져요. 진짜로 소름 돋을 정도로. 가기 전에는 솔직히 춥고 힘드니까 귀찮은데 가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루틴, 뇌를 배선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감정과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조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행복해요. 여기 제목이 뭐예요? 행복 추구, 행복해요.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소통을 한다. 갈등을 참거나 침묵하지 않는다. 소통은 자기 주장과 연관이 있다. 이 자기 주장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다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자기 주장하는지 논쟁법도 알려줘요. 논쟁할 때 어떻게 그걸 효과적으로 할 건지 그 5단계인가 6단계 우리가 특강으로 같이 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효과적으로 소통을 잘하는 편인데, 여러분 효과적으로 소통이 언제부터 잘 나도 모르게 안 되기 시작한다고요? 전전두엽이 퇴화될 때부터. 소통이라는 거는 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논리적인 뇌는 어느 부분이죠? 전전두엽, 전전두피질이에요. 근데 그게 40대 50대가 되면은 퇴화되기 시작해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50대 60대가 되면은 내 의지로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꼰대가 돼요. 왜? 논리적이지 못한다니까요.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전전두엽이 썩었기 때문에 눈치 보는 게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효과적으로 소통을 하고 계신가? 가족들이랑 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고 계신가?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친구들이랑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그러네. 대한민국이 요즘에는 이게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10년, 20년 전에는 어때요? 효과적으로 소통을 할 줄 모르니까 야, 술 마시자.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소통을 했다고 철석같이 믿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 삶의 의미 때문에 퓨처셀프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30대, 40대를 사신 분들이 50대, 60대가 됐기 때문에 소통을 할 줄 모르거든요. 소통을 할 줄 모르거든요. 진짜 상상 스퀘어가 저는 우리나라 1등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 대표님의 소통 능력이 진짜 좀 아트에 가까워요. 좀 경지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GPTW 이거 항상 좋은 회사 그 순위 조사하면 항상 순위권이잖아요, 저희가. 그거 그거 모든 중소기업이 저는 응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대기업이 그거 좋은 점수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익명평가여 갖고. 근데 저희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소통을 하는가? 간단한데 이렇게 벌써 10몇 분 지났죠, 여러분?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삶의 목표와 가치관에 대해 고찰하고 그 의미에 대해 고민한다. 없다니까요. 목표와 가치관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이 가치관이 있어야 내 판단 기준이 생기는 거든. 어려운 말 쓸 필요도 없어. 그냥 퓨처 셀프. 내 퓨처 셀프에 이게 결국에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퓨처 셀프의 자산을 증식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행위인가? 아니면 이 내가 지금 하는 거는 뭔가 달콤하고 좋아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퓨처 셀프 미래에서 꺼다 쓰는 건가? 아니면 결국 이 빚은 내 퓨처 셀프가 갚는 거 아닌가? 이걸로만 의사결정해도 여러분 진짜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운동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양가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정말로 모든 세상이 겪을 힘든 문제예요. 우리는 진사일성 동물로서 호모사피엔스로서 20만 년을 넘게 살아갔고 DNA에 공존, 함께 산다는 게 각인이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다 매트릭스 속에서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나고 있다고 뇌가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매트릭스 속에서 있으면서 실제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매트릭스 영화랑 똑같이 됐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가족의 규모는 작아졌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러려면 이제 어느 커뮤니티에 속해 있냐가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뒤를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로다 데이도 있고 싱큐베이션도 하고 있고 그런 자꾸 그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공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단톡방을 만들어서 함께 으쌰으쌰 하는 게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양가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회사가 될까? 그거를 고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앞으로 여러분 잘 모르시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나는 혼자서 괜찮은데 여러분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몸이 반응할 거예요. 외로우면은 모든 게 지표가 나빠져요. 외로우면은 모든 게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논리적 판단도 떨어지고요, IQ도 떨어져요. 외로우면 나는 외롭지 않은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몸은 다르게 생각할 거예요. 받아들일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능력을 갖춘다. 취미나 열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걸 경험을 통해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되게 건설적이고 내 노력을 투입하고 그 아웃풋이 내 삶을 좀 기쁘게 하는 취미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악기 배우기, 목공과 같은 수작업, 외국어 혹은 소프트웨어 학습, 정원 가꾸기 등 어떤 활동이라도 상관없다. 스스로 선택한 기호에 맞는 개인 활동은 모두 기쁨을 주고 능력과 노하우가 쌓인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 그에 따라 자존감과 누련도 성장한다. 이게 진짜 뇌가 성장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정신도 성장하고 뇌도 성장하고 너무 좋네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그냥 게임을 하더라도 되게 연구도 많이 하고 팀워크도 하고 되게 건설적으로 하면 그게 더 좋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게임을 어떻게 하냐면은 멍 때리는 게임을 해요. 멍 때리는 게임. 그래서 하나도 뇌에 자극이 없어요. 어떤 게임이 우리의 뇌를 자극을 준다? 생각보다 여러분 지루하고 그러니까 멍을 때리게 하는 지루하다는 건 뭐냐면은 멍을 못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들이 뇌에 자극을 준다고 뇌 과학으로 연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멍 때리는 게임, 막 뭔가 화려하고 계속 레벨업되고 그런 거는 그다음에 자동으로 뭔가 돌아가고 그냥 나쁜 놈들 많이 죽이고 그런 거는 의외로 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나쁜 영향만 줘요.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외국어 학습. 그냥 최고예요, 최고. 그냥 인생에서 뭐가 상단이 많이 열렸습니까? 저는 독서랑 외국어 학습. 진짜 끝판왕이야. 운동은 하단을 막는 거예요. 운동은 여러분 상단이 그렇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기분적인 측면에서는 상단이 열려 있을 수 있죠. 근데 운동은 하단을 막는 거기 때문에 안티프레즈란 거예요. 운동은 안전벨트다. 안전벨트다. 근데 되게 좋은 안전벨트다. 기분을 좋게 해주는 안전벨트다. 근데 외국어랑 독서는 하단은 막혀 있고 상단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여러분 퓨처 셀프랑 바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마음의 기술은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퓨처 셀프 좋다고 진짜 입이 아플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정신과 의사랑 임상심리학자가 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퓨처 셀프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 정신과 의사이면서 뇌과학자이고 임상심리학자가 계속 퓨처 셀프 얘기해요. 아예 한 챕터가 퓨처 셀프네요? 다 그래요. 삶의 명확한 목표 그 챕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퓨처 셀프 마음의 기술 강의 남아있으면 무조건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특강이 있으니까 읽기도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강은 여기서 끝나고 이제 21이니까 22, 23 남았어요. 오늘 여러분 진짜 오늘 이 강의는 제가 좀 잘 찍고 싶어갖고 1시간 넘게 찍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17분이지만 앞에 1시간 반을 넘게 찍어서 배가 너무 고픕니다. 끝나자마자 앞에 밥 먹으러 갈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서 찍었어요.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찍었고 그럴 수 있는 원동력은 뭐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만약에 저 혼자 읽는다? 안 찍죠. 가족 여러분이 없다? 안 찍죠. 찍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